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을 맡게 된 1학년 7반 김준서라고 합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했던 것부터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1학기 거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원자과 전자를 남겨두었죠. 자, 그럼 원자과 전자부터 바로 해볼게요. 원자과 전자란 바닥 상태, 즉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매체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로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원자과 전자는 최외각 전자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안정한 그 18쪽 원소들 있죠. 예를 들어 헬륨 같은 헬륨이나 저거 수헬, 리베, 붕탄, 지산, 플레, 네온 같은 이런 18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0개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미 너무 안정해가지고 더 이상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0개인데 그 최외각 전자는 여기는 2개, 여기는 8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최외각 전자와 원자과 전자는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 둡시다. 자, 그럼 이제 2학기 진도로 나가 볼게요. 자, 2학기 진도로 나가 보자. 일단 첫 번째는 주기율표. 다 외우셨겠죠?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주기율이란 원소를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할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가 이렇게 한 주기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그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원소 배열의 기준은 원자량 순에서 원자 번호 순으로 바뀌었대요. 자, 그러면 주기율의 원인은 뭘까요? 주기율의 원인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자과 전자가 여기도 하나고 여기도 하나고 여기도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 성질이 서로 비슷해요. 얘네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얘는 사실 좀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건 사실 잘 몰라도 되고 알칼리 금속들은 다 이렇게 이쪽 줄에 있는 그 모든 원자 뭐라 해야 되지? 이 원소들은 모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 성질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주기율표가 완성되는 거죠. 현대의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순으로 배열하여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기율표의 구성. 일단 주기는 주기율표의 가로줄로 1부터 7주기까지 있대요. 네, 그렇대요. 그리고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말했듯이 K부터 K, L, M, N, O, P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껍질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 껍질 수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어차피 저희 교육 과정에는 아마 여기까지만 나갈 거예요. 그 칼륨, 칼슘까지 딱 칼슘까지만 뭐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족은 뭘까요? 이거 1학기 때 배웠죠? 주기율표의 세로줄로 1부터 18쪽이 있다고 합니다. 족은 그러니까 족이 이렇게 있죠. 주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왜 나와? 주기는 그러니까 달력에서 1주일, 2주일, 3주 이렇게 보듯이 주기는 이렇게가 이렇게 가로로 가는 게 주기고 족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족이에요.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참고로 써져 있는데 비활성 기체 18쪽의 원자과 전자는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수와 최외각 전자수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다르다. 그러니까 18쪽 원소들을 다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원자과 전자는 원소가 산화환원 반원을 하는 화학적 성질과 관련된 전자수를 의미하고 최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반응성이 거의 없는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 원자과 전자수는 0이며 최외각 전자수는 8개이다. 단 1주기 원소의 헬륨의 경우 원자과 전자수는 0개이고 최외각 전자수는 2개이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게 이렇게 참고로 또 나와 있네요.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1학기 때 한번 해봤으니까 패스할게요. 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이온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이온은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화합물 중에는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왜 있냐면은 그러니까 NaCl이 이렇게 있을 때 Na는 플러스 양이온이고 이거는 음이온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탁 하고 붙겠죠. 그럼 NaCl 즉 그 염화 나트륨 소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이온 결합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온이에요. 즉 화합물인데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즉 이온으로 이루어졌죠. 이런 걸 바로 이온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염화 나트륨은 무수히 많은 나트륨 이온 Na 플러스와 Na 양이온과 염화 이온이 반복적으로 이온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온, 원자과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띤 입자를 이온이라고 한다. 양이온의 전자 배치, 원자과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는데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인 껍질의 전자인 원자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자,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수, 헬,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레, 나, 마, 알. 그러니까 잠시만요. 근데 맞아요. 이게 제일 안전한 상태고 이거 좀 덜 안정하죠. 11개인데 원래 11 플러스인데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잃었죠. 원래 이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나트륨 원자의 모형인데 이게 안정해지려고 이걸 하나 잃었어요. 그러면은 그 양성자 수는 11개인데 전자 수는 10개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N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자를 하나 잃어가지고 양이온이 되는 거죠. 음이온의 전자 배치도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그렇죠. 플루오린화 이온, 즉 네온의 전자 배치라고 해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9개가 있죠. 근데 뭔가 불안정하잖아요. 이거 8개를 다 채워주면 되게 안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8개로 다 채워줘요. 그러면은 양성자 수는 9개인데 전자 수가 10개죠. 그래서 즉 이게 이제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이온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는 패스할게요. 이론 듣고 나중에 이제 따로 다음번 영상에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따로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분자. 분자는 무엇인가? 자, 그럼 분자는 어떻게 일단 만들어지는가? 분자가 형성되는 과정은 공유결합에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결합이 뭐냐면 뒤에 설명할게요. 좀 은근 길어요. 분자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이다. 예를 들면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산소 분자가 된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 수에 따라 1원자 분자,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 9원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O2는 분자예요. 근데 2원자 분자죠. 왜냐면 O 이렇게 해서 이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2원자 분자예요. 원자 1개로 이루어진 분자를 1원자 분자라고 한다. 2원자 분자는 원자 2개로 이루어진 분자를 2원자 분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수소, H2, 질소, N2, 염화, 수소 이렇게.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아니어야 돼요. 분자의 중요한 점은 3원자 분자는 이제 오존, 물, 이산화탄소 약간 이런 게 있대요. 네,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건 그냥 원자 수는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원자 수가 O 2개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고 분자는 이거 하나를 분자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자예요. 근데 원자가 2개인 거죠. 그래서 이원자 분자 이렇게 말하면 된다. 쉽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있고, 자, 이제 이온 결합 물질, 화합물과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 공유 결합 물질은 비금속이어야 돼요. 비금속과 비금속끼리 만난 그러한 거여야 되고요.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 물질 하나와 그 금속 물질 아닌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그러니까 그 금속 물질을 어떻게 하냐면은 주기율표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 수소부터 이렇게 찍 그어요.
자, 그러면은 수소를 제외한 요것들 있죠. 요것들이 전부 그냥 다 금속 물질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소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가 금속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주기율표를 보면서 금속 물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 나가 볼게요. 전기 전도성. 이온 결합 화합물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고체에서는 잘 통하지 않고 공유 결합 물질에서도 역시 통하지 않습니다. 액체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전기가 잘 통하네요.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에서는 액체여도 잘 안 통해요. 자, 그럼 녹는 점, 끓는 점. 이온 결합 물질은 비교적 높은 상온에서 끓게 돼요.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은 비교적 그 끓는 점이 낮대요. 그리고 상온에서 액체 아니면은 기체가 대부분이 기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주로 고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소금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NaCl이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라면을 끓일 때 우리가 보통 수프를 먼저 끓이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끓는 점을 높여가지고 더 라면을 그러니까 라면 그 면발이라고 하죠. 면발을 좀 더 꼬들꼬들하게 먹으려고 좀 더 끓는 점을 높이기 위해 수프부터 주로 넣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소금이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끓는 점을 높여줘가지고 그 더 라면을 더 꼬들꼬들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성. 자,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요, 대부분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에서는요, 극성 물질은 물에 잘 녹지만 무극성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벌써 10분이 지나 버렸네요. 그럼 공유 결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공유 결합과 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한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거든요. 이제 공유 결합과 함께 분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음번엔 문제에 대해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